여러분, 저는 유튜버 투투렉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처음 하시는 분들은 좀 우왕좌왕 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이렇게 기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도움이 되길 많이 됐으면 좋겠어요. 일본 구매대행의 저는 가장 큰 매력은 뭐냐면, 일단 지금 현재 시점으로서는 엔화가 정말 엄청 저렴하죠. 올라갈 기미를 안 보여요. 벌써 1년 넘게. 그게 일단 매력이고요. 현재 시점에서. 그렇죠? 두 번째는 여러분들 생각할 때 일본은 우리보다 인구가 되게 많죠. 거의 2배 가까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1억 천인가? 그 정도 될 것 같은데, 그 소비력이 그래도 중산층도 좀 두텁고 그러다 보니까 상품의 다양성이 확실히 대한민국보다는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인기가 있는 상품들이 또 일본에서는 인기가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도 좀 노릴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미국 구매대행은 직접 내가 미국에 가서 바잉하기는 어렵잖아요. 솔직하게. 너무 멀기도 하고 표값도 안 나오잖아요, 솔직히.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바잉할 수 있는 물건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그리고 지리적으로 굉장히 가깝고, 그리고 내가 일본 구매대행 사업이 잘 되면 브랜드 유통 쪽으로도 넘어갈 수 있고, 그리고 현지에다 법인을 만들어서 도매 사이트에도 입점을 시킬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확장성이 있다는 부분이 일본 구매대행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영어 잘하는 사람보다 일본어 잘하는 사람이 더 많다는 걸 제가 이번에 알았어요. 정말로 많더라고요. 네, 그만큼 일본이 되게 뭐 역사적인 관계는 차지하더라도 비즈니스 쪽으로 바라봤을 땐 사실 옆 나라 이용하면 좋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잘 되면 역으로 수출도 하시고.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본 구매대행 기본 세팅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자, 구매대행은 사업일까요? 사업일까요? 사업은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사업이라는 게 보통, 이거는 진짜 개념이 되게 중요해요. 구매대행을 접근하는 방식이 너무 중요해요.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접근하는 방식과 구매대행에 대한 생각이 너무 중요해요. 왜냐면 그렇게 해야지 내가 구매대행에 얼마만큼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거든요. 자, 구매대행 사업일까요? 사업은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지금 다 1인 사업가 아니면은 혹은 직원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도 실무자 중에 한 명이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면 규모가 작으니까. 그래서 저는 본격적으로 키우려면은 사업은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세팅을 잘 하느냐에 따라서 자영업자에서 시스템을 갖춘 사업으로 가느냐는 하늘과 땅 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그런 말 있잖아요. 게임은 현질이다. 게임은 아이템빨이다. 들어보셨죠? 한두 가지 장점이 그 게임을 캐리하는 겁니다. 저는 구매대행을 10년 이상 하면서 느낀 건데요. 구매대행에 한정돼서 말씀드릴게요. 구매대행은 아이템 싸움이다. 이 아이템이라는 게 상품 소싱을 하는 그 아이템이 아니라 내가 어떤 프로그램과 어떤 시스템을 사용하면서 남들보다 출발점을 높게 가져가느냐, 그 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잘 모르고 이제 손품 팔고 밥품 팔고 수업 듣고 뭐 하고 지쳐. 막상 시작하려니까 엄두가 안 나. 이거 수동을 언제 다 올려? 구매대행은 시스템이에요. 자, 어차피 결론은 돈만 벌면 돼. 맞잖아요. 구매대행으로 국가에 이바지하고 경영 신념과 경영 이념을 집어넣고 소비자에게 만족 이런 거 아니잖아요. 아니죠. 돈 벌려고 온 거잖아요. 그러면 가장 효율적으로 돈 버는 게 저는 결국에는 어떤 걸 선택하느냐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구매대행은 결국엔 아이템 싸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구매대행은 여러분들 엄하게 방법론과 소싱론을 어마어마하게 봤을 거예요. 이런 상품을 소싱해야 되고 이런 방법을 해야 되고 하루 루틴을 어쩌고 저쩌고. 자, 그거는 다 성공한 사람들이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것뿐이야. 나하고 안 맞을 수 있어. 하지만 공통적으로 맞는 건 결국엔 아이템 싸움이에요. 그 아이템은 소프트웨어가 될 수도 있고 협력사가 될 수도 있고 시스템이 될 수도 있고, 자,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따라서 해외 구매대행 매출이 결정된다고 저는 이제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 이 일에서 10년 이상 했으니까. 결국 프로그램 싸움, 인프라 싸움, 협력사 싸움, 처음부터 좋은 유리한 위치에서 유리한 조건으로 시작하는 게 저는 구매대행 싸움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중국 배송대행지로 이야기를 드릴게요. 나는 중국 구매대행을 하고 있어. 크무비를 하고 있어. 근데 남들은 아무도 모르는 배대지인데 내가 알고 있는 배대지는 크무비 배송비가 경쟁업체에 비해서 절반 이상 싸. 자, 거기서부터 끝나는 거예요, 게임은. 나는 중국 구매대행을 해. 나는 일본 구매대행을 해. 내가 알고 있는 사이트는 다른 사람보다 한 20-30% 싸게 살 수 있어. 게임 끝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뛰어나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시스템 안에 내가 속해 있는 것 자체가 금수저 물고 태어났다고 해야 되나? 시작할 때부터 그런 느낌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구매대행은 그런 식으로 바라봐야 돼요. 구매대행이 이 사이트가 어디 있어?
다들 닥친 대로 올려갖고 하나 걸려갖고, 물론 이제 닥친 대로 올리진 않겠지. 그 소싱 원칙과 뭐 그런 것도 준수하긴 해야 돼요. 그렇지만 그 중에 하나 걸리는 거, 그것 때문에 이제 막 떡상되고 그러는 거지. 뭐, 아, 나는 태어날 때부터 사업적인 마인드가 있고 그런 거 없어요. 예, 구매 대행은 특히 더 그래요. 자, 일단 사업자 등록증도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가볍게 말씀드리고 진행을 할게요. 일단 간이가세제도 해도 상관이 없어요. 간이가세제가 더 유리한 것 같아 지금은. 그리고 전자상거래, 해외 구매 대행 혹은 뭐 직구 대행 이걸로 넣으면 돼요. 여기에 대해서 막 사람들이 이거 틀리겠는데 어떻게 하죠? 바꾸면 돼. 수정하면 돼. 전혀 어려운 거 없어요. 근데 다들 이거는 다들 내셨죠? 네. 없는 사람 없죠? 네.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배송 대행지를 선택을 하실 때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요. 저는 배대지가 일단 제일 좋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 내 눈으로 상품을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일 좋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배송 대행지 기준이 뭔가요? 제일 싼 거? 좋아요. 또 싸고 검수를 잘해주고. 싸고 검수를 잘해주고, 또 뭐 가격 메리트 있고 검수 이렇게 소통, 판매자랑 소통 잘 되게, 셀러랑 되게 하는 거. 싸고 검수 잘하고 소통 나왔어요. 또 배송이 정확하고 빠른 처리. 자, 세상에 완벽한 배대지는 없다. 확실하다. 그런 거 있잖아요. 100개 잘했는데 1개 실수했어. 그럼 얘는 죽일 놈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상품이 한 200만 원짜리면. 그죠? 세상에 완벽한 배대지는 없다. 그걸 알고 가셔야 돼. 내가 5개 정도의 기준을 줬을 때 가격은 양보 못 하잖아요, 솔직히. 가격과 소통, 그래, 요거 2개만 되면 돼. 나머지는 그럴 수 있어 라고 한다면 요 2개 정도는 그래도 가져가고, 나머지는 그래, 그럴 수 있어. 그런 마인드로 가야 돼요. 세상에 사람이 하는 일에 실수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기계가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가격과 소통, 그리고 또 다른 메리트가 하나 정도는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한 2년 전부터 밀고 있는 배대지가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 오셨고 또 유튜브 구독자분들에게 좀 좋은 혜택을 드리기 위해서 이걸로 가입을 해주시면은 아마 특별한 혜택이 있을 거예요. 이걸로 하시면 되게 좋고, 솔직히 말이 많아요. LX 그지 같네요. 뭐 LX 뭐 그러네요. 근데 그거는 100건 중에 한두 건 정도가 그런 거예요. 세상에 말 없는 데가 어디 있어요. 저 유튜버 투트랙 때 제 욕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해요, 분명히. 누군가는 어디서. 예, 다 똑같아요. 예, 하지만 긍정적인 면을 보고 가게 되면 여기는 가격이 저렴해요. 부피 무게가 20kg까지인가 면제가 돼요. 그리고 또 하나 부가세 환급을 해줘요. 근데 부가세가 10%잖아요. 그쵸? 엄밀히 말하면은 9점 몇 프로예요. 전체 가격의 9점 몇 프로인데 그 중에 절반을 여러분들 환급을 해줘요. 환급을 해줄 때 여러분들의 포인트로 넣어줘요. 배송대행지 포인트. 그리고 가격이 정말 싸요. 하지만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밀리거나 그러면 좀 늦을 수도 있어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 예. 그쵸?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일본은 부가세가 환급이 10% 가능한 곳이다. 기억하시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진짜 커요. 근데 100% 다 받아가려고 하는 거는 솔직히 좀, 여러분이 일본에 법인도 없고, 부가세 환급이라는 것은 그 회사, 그 나라에 있는 회사에게 환급을 해주는 거잖아요. 수출을 하는 거니까. 그런데 절반 정도는 환급을 해줄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아이템을 이야기하자면 저는 이제 카드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어떤 카드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구매 대행 하면서. 항공 포인트. 항공 포인트? 그럼 해외 많이 나가시나 봐요? 나가고 싶어서? 또 우리 선생님은? 삼성 넘버 5. 삼성 넘버 5? 캐시백 많이 해주는. 자, 제일 좋은 카드는요, 현금을 많이 주는 카드가 제일 좋아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은 없어진 카드지만은 삼성카드 3를 썼었거든요. 무제한으로 2%를 줬어요. 그때 당시. 근데 가입비가 10,000원인가? 밖에 안 했어요. 연 가입비가. 근데 그 카드가 저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단종이 됐어요. 예. 제가 1년 동안 카드 포인트를 기간을 설정해서 확인해 봤는데, 제가 아주 예전 영상에 올라가 있는데 1억 정도로 받았어요. 포인트를. 1억 2천인가? 1억 얼마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배대지도 그걸로 계산하고, 구매도 그걸로 하고, 회사 소모품도 그걸로 사고 하니까 가장 많이 받았을 때 1억 얼마더라고요. 지금은 국민 가온누리? 그게 제일 많이 주나요? 저도 잘 몰라요. 왜냐면 매번 새롭게 상품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근데 체크카드는 정말 안 좋은 것 같아요. 네, 체크카드는 혜택도 별로 없고, 또 하나는 현금을 묶어버리기 때문에 별로 안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아무 카드로 써도 돼요. 왜냐? 매출만 많이 나오면 뭐 1, 2% 정도야. 그죠? 그리고 요즘에 여러분들 여기랑 여기 많이 이용하시죠? 여기가 좀 요즘에 좀 잘 안 나온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죠? 여기가 대세 아니에요, 거의? 여러분들 매출 여기가 제일 나오죠? 근데 여기에 가장 단점이 뭐예요? 늦은 정산 또?
아, 수수료, 그렇지. 여기만 좀 싸고 나머지는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쵸? 또, 소비자 중심. 소비자 중심. 이거 다 소비자 중심이지, 뭐. 너무 심한 것 같아요. 너무 심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또, 여기 브랜드 소명 너무 많이 오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 두 개에만 많이 집중되어 있는데, 전 티맵파크도 여러분들이 조금 중심을 조금 분산했으면 좋겠어요. 티맵파크가 뭔지 알죠? 티몬, 그리고 위메프, 인터파크. 자, 티맵파크가 많이 달라졌어요. 왜 달라졌냐면, Q10이 인수한 거 아시죠? 조금 바뀌었어요, 시스템이. 그리고 공격적으로 계속 잘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도 괜찮아요. 어쨌든 우리 구매 대행 하시는 분들은 플랫폼을 많이 깔아놓으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뭐 수동으로 하시든 프로그램을 하시든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이렇게 뿌리든 뭐든 이용해서 하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은 혼자잖아요. 아직은 혼자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일을 좀 단축시켜 줄 수 있다고 한다면 무료 프로그램이라도 사용해서 뿌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 이렇게 뿌려주는 프로그램 중에 되게 유명한 게 뭐가 있지? 넥스트 엔진 같은 경우는 그래도 초반에는 조금 무료 기간도 있고 하니까 그거를 한번 해서 내가 인터파크에 올리든 뭐 스마트 스토어에 올리든 이런 상품들을 다 뿌려서 조금 영업 기회를 많이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일단은 그래도 초반에는 물리적으로 좀 올리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이따가 소싱 관련된 여러분 소싱 제일 궁금할 거 아니야. 그렇죠. 어떻게 소싱하는지. 소싱도 이야기해주면 일단은 처음에 세팅이 정말 중요해요. 처음에 세팅이 진짜 미쳤어요. 그거 제대로 안 하면은 산으로 가는지 바다로 가는지 모르고 가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 이렇게 기본적으로 플랫폼 위점이 되게 중요하다. 자, 여러분들은 내가 일본에서 구매 대행 하려고 해요. 어떤 사이트를 제일 많이 이용하세요? 아마존 JP, 또 라쿠텐, 또 조조타운. 자, 조조타운 한국 카드 결제가 안 되는데 결제 대행 이용해서 네, 좋습니다. 또 ABC마트도 있고 뭐 나이키 JP도 있고 뭐 도큐엔즈도 있고 엄청 많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결제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경쟁 무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엘덱스도 결제 대행을 해줘요. 근데 거기는 한번 해봐서 안 되면 죄송한데 안 되는데요 라고 그냥 와요. 왜냐, 거기는 배송이 중심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서비스적인 측면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는 다 돼요. 여기는 그냥 다 돼요. 안 되는 게 없어요. 네, 편의점에 가서라도 사다 갖다 주는 데예요. 네, 진짜. 심지어 아이돌 티켓팅도 해줘요. 해서 B2B 쪽은 여기다가 한번 의뢰를 해보세요. 만약에 내가 제일 저렴한 곳을 알고 있다, 거기가 된다 그러더라, 그럼 거기 사용하면 되는 거고. 근데 거기는 안 된다, 근데 이거 고객한테 팔면은 그래도 한 10만 원 남는데 이거 포기하기 너무 아까운데, 그럼 여기를 이용하는 거예요. 제가 말했죠? 구매 대행은 아까 아이템 싸움이다. 내가 템빨 싸움이에요. 내가 뭘 가졌냐. 여러분들은 수동으로 올리시는 분 계세요? 구매 대행은 어차피 내가 관리를 한다 해도 어차피 나는 그 물건을 평생 볼 수가 없어. 반품 들어오지 않는 이상은. 내가 아는 상품만 올리게 되면은 편협하게 카테고리가 줄여져 버려요. 저는 그런 방식은 안 좋은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재고를 가지고 가고 브랜딩을 하고 그러면은 제품 하나하나에 대해서 면밀하게 알아야 되고 재고 관리도 해야 되고 다 알아야 돼요. 근데 이거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소비자가 뭘 좋아할지 몰라서 다 준비했어, 이런 느낌으로 가야 되거든요. 네가 뭘 좋아할지 몰라서 다 준비했어, 약간 그런 느낌이어야 되는데, 네가 뭘 좋아할지 몰라서 하나만 선택해갖고 내가 그걸 관리했어, 안 사, 미안한데 나 그거 안 좋아하는 건데, 그러면 세대는 거야. 그렇죠? 그런 방식으로 접근하게 되면은 조금 힘들고, 오히려 네가 뭘 좋아할지 몰라서 다 준비했는데 네가 이걸 좋아하는 거 같네, 그럼 이걸 내가 좀 특별하게 관리해 볼게, 그런 느낌. 아셨죠? 물건에 대한 퀄리티는 일본이 그래도 나쁘지 않게 보장되어 있으니까 어느 정도의 퀄리티가 된다고 한다면 그 정도 수준으로 빠르게 치고 올라가는 게 좋아요. 근데 이제 대량으로 미친 듯이 막 어떤 상품 올렸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올리는 것보다도 하나하나씩 보고 반자당으로 올리는 게 제일 좋다. 근데 이제 거기서 어떤 상품을 선택하는지는 이제 뒤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구매 대행은 그냥 돈을 벌기 위한 하나의 시스템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는 게 편할 것 같아서 구매 대행은 잠시 스쳐가는 곳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말한 대로 그거를 다 세팅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한 다음 달부터 돈을 벌 수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다 깔고 얘기는 했지만 그래도 소싱의 기본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일본은요, 객단가 싼 거 하면 절대 안 팔립니다. 객단가가 무조건 비싸야 돼요. 수익률은 사실 고가 상품을 업로드하게 되면은 20% 이상 가져가기 힘들어요. 왜냐면 그때는 가져가는 게 많아지잖아요. 퍼센티지, 정률이잖아요. 정액이 아니라. 그래서 한 10에서 15% 정도, 그리고 좀 더 가격이 낮으면은 조금 더 수익률 올리고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해야 돼요. 일괄적으로 다 때려버리면 안 되고, 제가 생각했을 때 제 후배들 중에서 다 물어보면 수익률 몇 프로 정도냐? 이래저래 다 합치면 한 2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환율로 얻어서 내가 올려놨던 환율보다 지금 환율이 좀 낮으니까 거기서는 환율 차익도 좀 있을 거고 리베이트도 좀 있을 거고 그리고 카드 수수료, 카드 포인트도 있을 거고 이거 다 합쳐서 한 20%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거 감안해서 수익률을 한번 적용해 보세요. 제가 오늘 시간 관계상 길게는 얘기 못하지만 그래서 저는 객단가는 그러면 얼마 정도로 기준을 두는 게 좋겠냐? 객단가는 판매가예요. 판매가, 일본에서 판매하는 가격이 아니라 내가 판매하는 가격이에요. 거기에는 내 수익률도 들어가고 마켓 수수료도 들어가고 최소한 요거 2개 정도는 들어가고 그리고 배송비도 들어간 그거의 객단가예요. 그쵸? 저라면 25만 원은 넘는 상품을 하고 싶어요. 거기에 비중을 좀 두고 싶어요. 그거 이상이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25만 원을 맞추지 말고 100만 원, 200만 원짜리 팔고 한 15개 팔려서 월 3천 원 해주는 사람 많아요. 의외죠. 뭐 100만 원짜리 상품 30개 팔려가고 끝난 사람도 많아요. 월 3천, 20개 팔려갖고 월 2천 찍는 사람들도 많아요. 일본 구매 대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 골고루 어떻게 다 잘 팔려. 팔리면 바로 뺏기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객단가 높은 상품을 좀 취급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동안 소비자로 살았기 때문에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는 그런 브랜드와 그런 상품을 많이 취급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것들은 한 7, 8년 전의 이야기예요. 지금은 소비재보다는 생산재가 되게 많이 팔려요. B2B로 판매되는 공업용 장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훨씬 잘 팔려요. 그래서 저는 간단히 얘기하자면은 일본 쪽은 수요가 너무 많은 상품보다는 수요가 2등, 3등 정도 되는 상품이 좋다고 봐요. 너무 많은 거에는 너무 치열하고 수익률도 박하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1등 상품보다는 진짜 2군 상품이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객단가가 좀 높았으면 좋겠고 너무 유명한 브랜드보다는 남들이 잘 찾지 않는 B2B로 사용되는 그런 상품들 있죠. 공구나 비주류 카테고리 그런 쪽에서 하게 되면은 조금 더 여러분만 팔 수 있는 상품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수익률은 높은 거, 그렇죠? 대부분의 소싱 프로그램들이 뭘 기반으로 하냐면 최근에 업로드했는데 팔린 것들, 후기 좋고 유입수 많은 것들 그걸 기반으로 데이터를 뽑아갖고 정렬을 시켜줘요. 그 뜻은 뭐예요? 결국에는 일본 구매 대행도 최신성 유지가 중요하고 그리고 유입이 많이 되고 물론 가격이 높아서 안 팔리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유입이 된다는 것은 그래도 사람들이 관심이 있어 하는 상품이라고 가설을 세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저는 상품 소싱을 진행을 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품 소싱을 준비를 한다면 우리가 그래도 구매대행 셀러니까 이 정도는 그래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시즌별 업로드, 계절, 행사, 기념일 등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저는 보는데 그 일본에서는 우리나라보다 좀 더 다양한 종류의 운동화가 많고 스포츠웨어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제 날씨가 따뜻해지잖아요. 그럼 당연히 따뜻하기 전에 운동화를 업로드하고 나이키의 신상이 나온 건 없나 하고 ABC마트는 없나 조조타운은 없나 야후에는 없나 이런 식으로 보면서 계절에 관련된 거 그리고 어버이날 건강기능식품 뭐 있나 없나 한번 보는 거고 그쵸? 7월달 6, 7월달에는 리조트죠. 뭐 서핑 일본 유명하잖아요. 그런 건 뭐 있나 없나 또 보는 거고 뭐 기념일 같은 경우는 뭐가 있을까요? 뭐 화이트데이, 발렌타인데이, 성탄절, 어린이날 이런 것만 기본적으로만 우리가 꾸준하게 생각을 해도 소싱이 굉장히 많아요. 그죠? 자, 그리고 스테디 상품 찾기는 벤치마킹이 굉장히 중요한데 자, 우리는 자본주의에 살고 있어요. 자본주의에 살고 있다는 것은 경쟁 사회에 들어간 거고 그리고 불법이 아닌 이상은 자본주의에서 주어진 정보를 가지고 우리는 충분히 벤치마킹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 지금 제가 만약에 10분 정도 드릴게요. 네이버에서 스마트 스토어, 일본 구매 대행 하시는 스토어 20개만 찾아주세요. 쉽게 찾죠? 진짜 쉽게 찾잖아. LG랑 삼성이 처음에 소니를 굉장히 많이 따라했대요. 지금은 소니를 능가했고 중요해요. 저는 한번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카테고리별로 다 뽑아갖고 어떤 스토어가 이 카테고리를 잘 팔고 있고 이런 것들 한번 정리를 해서 그 스토어에서 잘 팔고 있는 베스트 상품도 한번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 상품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저는. 예, 그 상품을 업로드 하라는 게 아니라 이런 이유구나 감을 좀 잡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상품 소싱의 결도 달라질 수 있다. 구매 대행은 사실 마케팅을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왜냐면 내가 재고를 가지고 있는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이 재고를 다 소진해야 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마케팅을 당연히 등한시하게 되고 이거 안 팔리면 다른 거 업로드 해보지 뭐. 약간 그게 좀 습관화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고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요거를. 시즌별로 업로드한 것 중에 스테디가 되는 것이 다시 쇼자로 가게 되고 시즌별로 업로드한 게 스테디하게 되고 그 다음에 쇼자로 가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 효자 상품 5개, 6개 유지하면서 이것도 이제 효자 상품이 계속 바뀌면서 뭐 효자가 하나 떨어지면 또 여기 또 계속 업로드한 거, 요 주기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해서 이렇게 이제 상품 소싱을 준비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항상 구매 대행은 끝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저는 넥스트 스텝을 꼭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뭐 중국 알리테무 때문에 중국 구매 대행이 무서워서 피했어요. 피하지 마세요. 정면 승부하세요. 알리테무가 취급하지 않은 상품 뭐가 있을까? 진짜 소비자들은 알리테무에 만족하는가? 고민은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고, 중국 구매 대행을 다시 살릴 수도 있어요. 중국 구매 대행 배대지 오픈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전에 했었었는데 다시 문을 닫았었는데 다시 하거든요. 중국 구매 대행 배대질이 뭔지 알아요? 크무비야, 크무비. 그냥 직관적으로 한번 해봐라, 한번 해보자. 네, 그런 것도 있고, 가구 같은 거를 뭐 일산이든 어디든 의정부든 가구 거리 가잖아요. 그러면은 가구가 잘 안 팔려요. 다 온라인으로 팔린단 말이죠. 가구의 그 특징상 큰 상품들은 로켓이나 이런 데 들어가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가구는 스케줄 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배송 자체가 원래 느려요. 그러니까 구매 대행으로도 한번 해볼만 할 것 같아서, 그래, 크무비라는 이름으로 한번 해보자 라고 저는 이렇게 도전하듯이 계속 지속적으로 무언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본만 할 게 아니라 뭐 구매 대행을 뭐 미국도 하셔도 되고 중국도 다시 하셔도 되고 상관없는데, 그래도 옆으로 퍼지는 것보다도 수직적으로 올라가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언젠가는 여러분들이 브랜딩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정말 오래 살아남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지 아까 말씀했던 Q10 브랜딩, 결국에는 그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 구매 대행을 시작을 해서 일본 구매 대행이 끝이 아니라, 거기에 방점을 찍을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다음 단계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